안녕하십니까. 김동식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하고 있는 최한옥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기반으로 두 가지 연구를 기반으로 이제 네트워크 레벨에서의 교량 유지관리 의사결정 기술 개발이라는 연구 주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연구실 대표로 저희 연구실 소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실 소개입니다. 저희 연구실 구성원 소개 이전에 저부터 소개드리면은 이제 18년도에 석사과정으로 입학해서 이제 지진에 의한 단층 발생 시 외설배관의 안정성 평가라는 연구를 2년 동안 수행하고, 21년도에 박사과정으로 입학해서 교량 성능 정보 관련 빅데이터 모델 및 시스템 개발이라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교량의 생애 주기를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22년도부터는 기반 시설 첨단 관리 기술 개발이라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네트워크 레벨에서 네트워크의 성능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총 박사과정 2명, 석사과정 3명, 학부연구생 2명으로 소수 정예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EFL 대응 성능 기반 지중 라이프라인 네트워크 최적 설계 지원 플랫폼 개발이라는 연구인데, EFL이란 지진파와 단층 그리고 액상화에 대해서 지중 라이프라인의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는 연구입니다. 두 번째는 기반 시설 첨단 관리 기술 개발이라는 연구인데, 여기서는 공중 이전 도로 시설물 네트워크 성능 평가 기술 개발로 도로 네트워크 레벨에서의 성능을 정의하고, 이제 시설물들의 상태 등급이 변할 때 네트워크 레벨에서의 종합 성능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개발하는 연구입니다. 세 번째는 교량 성능 정보 관련 빅데이터 모델 및 시스템 개발에서 교량 세부 부재별 미래 성능 예측 모델 개발입니다. 교량 같은 경우에는 점검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사각지대들이 점검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계적 기법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법을 통해 해당 부재의 미래의 성능을 예측하는 연구입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 개요입니다. 연구 개요에는 제가 두 가지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서 한 번에 넣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량 붕괴 사고 사례입니다. 국내에서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탈리아에서는 모란디교, 대만에서 아치교 붕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는 유지 관리의 미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 떨어지죠. 어떤 대만 아치는 붕괴 안 한 거지? 네, 밑에 아래. 대기 네. 케이블 부식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적절한 유지 관리를 적절한 시기에 수행해서 붕괴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연구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시설물을 보수 보강할 때 교통 통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아예 일부의 차선을 통제할 경우가 있고, 완전히 전면적으로 통제할 때가 있는데, 이로 인해 주변 우회도로에 교통량 부하가 발생하게 되고, 이게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이동하는 데 시간이 지연되게 되고, 이런 현상을 네트워크적인 지표로 어떻게 고려하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첫 번째로 교량 상태 등급 예측 및 연구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가지 배경을 기반으로 교량 성능, 즉 상태 등급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두 번째로는 시설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성능을 이루는 지표들을 정의하고, 성능 지표를 종합하여 네트워크의 성능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기술을 결합해서 교량의 미래 성능 변화에 따른 네트워크의 미래 성능을 예측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연구인 교량 미래 성능 예측 모델 개발입니다. 교량 상태 등급 예측을 위한 연구는 기존에 계속 수행되어 왔었는데, 초기에는 회귀 분석과 같은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해 나가고,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예측 모델도 수행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하여 성능 모델을 개발할 때는 다양한 방법론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딥러닝 방법론을 선택하거나 딥러닝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머신러닝 방법론, 그리고 교량이 여러 가지 C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C계열 데이터에 특화되어 있는 방법론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론들은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론을 선택해야 하는데, 한국의 BMS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구축된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교량에 대해서 누적되어 있는
점검 이력이 많아야 3개에서 4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의 MBI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교량의 누적 점검 횟수가 많게는 거의 30회 이상 점검이 이제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각 데이터 특성에 맞는 적절한 방법론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리퀀시가 네. 모수가 뭔가? 이렇게 연애 한 번이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진행하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에 한 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아니 그냥 축을 물어보는 아, 네, 맞. 프리퀀시를 했으니까. 아, 이게 여태까지 한 교량에 대해서 얼마나 점검 빈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데이터. 근데 이건 기간이 아니라 브릿지별로 인스펙션 프리퀀시 몇 번을 했는지. 그게 프리퀀시라고 할까요? 여기서는 그냥 뭐 횟수를 그냥 횟수. 실질적으로 저거는 데이터에 쓰이는 건 아니고 나중에 기간을 쓰니까. 우리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진짜 한 교량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없는 거예요. 결국. 많이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은 국내에서도 정기 점검, 정밀 안전 진단, 정밀 점검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데 정기 점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안으로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량이 이거보다는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내부적인 비파괴 검사는 이제 정밀 안전 진단이나 정밀 점검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해당 데이터들만 추출했을 때 이 정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지 인스펙션 단순히 인스펙션은 아니고 그러면 뭐라고 네. 그러지? 정밀한 전 정밀 안전 그 데이터로만 이제 이루어져 있는. 나도 한때 그걸로 월급 받았어. 그래서 제가 자세한 진행 사항은 연구에 대한 내용은 이제 시간 관계상 넣진 않았는데 일단 간단하게 BMS에 대해서 어떤 프로세스로 학습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순서도 있고 그리고 아래는 이제 결과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동교라는 교량에 대한 예시인데 이제 검정색으로 표시된 게 실제로 상태가 변화하고 있는 거고 뒤에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모델 개발을 통해서 예측하고자 하는 미래 성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량이 C등급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유지관리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교량 점검 데이터에 적합한 성능 예측 모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BMS 데이터와 달리 MBI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누적된 점검 이력 개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방법론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그리고 이제 DNN과 CNN과 같이 시계열 데이터에 적합하지 않는 전문으로 다루지 않는 모델과 이제 LSTM과 트랜스포머와 같이 시계열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방법론들을 선택해서 학습을 시키고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도 이제 예시 교량에 대한 결과인데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거는 이제 DNN 기법을 사용한 건데 아무래도 이 타이밍 스토리에 대한 이제 패턴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예측에 오차가 많고 위아래로 성능이 가파르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시계열적인 방법론인 LSTM과 트랜스포머는 성능의 하락을 이제 제대로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네트워크의 성능 정의 및 평가 방법 개발입니다. 제가 수행하고 있는 두 번째 연구인데 도로시설물 네트워크의 데이터 체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A 그림을 보시면은 일반적인 이제 지도로 확인할 수 있는 도로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요 도로 네트워크라고 해서 레벨을 이제 체계로 5.5단계로 이제 명시하고 있는데 주요 도로에 대해서 각 도로의 교차점 그리고 그 교차점과 교차점을 잇는 선을 링크라고 정의를 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상세 수준으로 골목골목까지 나타나 있고 주요 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물, 예를 들어 교량이나 터널의 시중점까지 모두로 다 구분을 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분해서 나타나고 있는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이제 골목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 데이터가 없고 이제 전체적인 네트워크로 이제 분석을 수행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절충해서 5.9레벨이라는 네트워크 레벨을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 성능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능 지표에 대해서 4개를 준비하고 각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이제 선정하게 됩니다. 평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에 영향을 받는 지표 2가지, 그리고 네트워크의 기하학적 구조를 가진 지표와 저는 이제 도로 시설물의 노후화를 다루기 위해 이와 관련된 지표를 추가하여 총 4가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 데 걸리는 거리에 관련된 지표이고, 두 번째는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관련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성능 지표에 대한 개선 방법인데, 이 앞선 교통량에 관한 지표인 트래블 디스턴스와 그리고 시간에 관한 지표인 트래블 타임 같은 경우, 그리고 세 번째인 비트위니스 센트럴리티라고 네트워크의 구조를 다루는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네트워크 분석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특히 재난 상황에서 도로가 이제 막혔거나 그럴 때 이제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시설물 내 네트워크 도로 시설물의 노후화를 고려하기 위해서 네 번째 성능 지표인 상태 등급에 대한 지표를 추가했습니다. 그 지표는 이제 상태 등급 기준으로 봤을 때 상태 등급은 이제 0.1부터 1까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규모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분석 예시인데, 저희 학교 옆에 이제 보문동 쪽을 예시 네트워크로 가져와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시설물이 통행이 불가했을 때 가장 전체적인 네트워크 성능이 감소폭이 큰지 이런 걸 분석해서 노란색과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동망봉 터널 및 보문로 34기 하늘다리가 이 네트워크 내에서 중요도가 높은 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연구 계획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교량 상태 등급 예측 모델과 그리고 네트워크 성능 정의 평가 기술 2가지를 결합해서 교량 시설물 네트워크에서 교량의 미래 성능 변화에 따른 네트워크의 미래 성능을 예측하고, 보수 보강 시 발생하는 교통 통제로 인한 네트워크 성능 감소를 최소화하는 최적 유지관리 시기 제한 및 교량별 유지관리 우선순위를 제한하여 유지관리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종적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생애주기 예측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BMS에서의 성능평가 결과만 해가지고 생애주기 예측을 하신 건가요? 성능평가 결과랑 이제 그 교량의 재원, 그리고 교통량, 그리고 적설량 이런 것들 환경적인 요인을 같이 포함해서 다음 등급을 예측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그 교량에 대한 진단을 하게 되면은 그 정밀 안전 진단 이외에는 사실 구조 해석 같은 게 들어가지도 않고, 사실 구조 해석을 하더라도 그 열화나 그 데미지를 입은 거를 반영해서 하는 해석을 거의 하지를 않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 결과가 과연 제대로 반영이 돼서 생애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일단 목표로 잡은 거는 말씀하신 거는 이제 물리적인 부분에서 네네.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예측하기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등급을 결국에 예측함으로써 결국에 이거는 국가에서 다음 천연도 예산 같은 거를 편성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내가 제국이하고 딴 얘기하다가 내가 못 봤는데 의사결정 것도 뭐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렇던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전체 24년도 기준으로 300여 개의 교량을 이제 같은 예측 모델로 돌렸을 때 그 중에 뭐 30%가 다음 천연도의 C등급으로 변환이 된다. 그러면은 그 내년 천연도 예산을 설정할 때 교량 유지 보수 비용을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있는지. 그러면은 그거 지표가 하나 그거는 이제 어떤 가격 지표가 예산 지표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니면 열화 지표가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각 그 교량이 속해 있는 지자체별로 뭐 예산 가능성에 대한 지표도 있을 거잖아. 네. 그렇지, 그런 거 다 평가를 하는. 저는 예산까지는 제가 직접 다루지는 않아가지고 그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 거기 별도 따로 하고 있는 거. 지금 저희가 지금 개발해놓은 그 툴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열화 지표 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 예산 가용성,
그다음에 무슨 정성적인 거 다 때려 넣을 수 있거든요. 코릴레이션까지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거 기왕에 툴 개발됐으니까 그거 한번. 어떤 툴 말씀하시죠? 저희 아까 선재가 얘기했던 그 EFA였지? 네, 맞습니다. EFA하고 AHP 해가지고 하면은 아, 이제 예산 아. 배정을 어디다가 뭐 우선순위를 해야 되나?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항목별로 그런 거보다는 이제 나중에 가면은 부재별로 열화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 여기다 불확실성이 같이 들어가요. 그럼 그 불확실성 때문에 공법들을 선택할 때도 변동성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비용 변동성도 거기에 들어가게 아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그냥 저희 툴이 있으니까 저 입장에서는 취미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지. 이게 애플리케이션. 나중에 한번 뭐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그 부분은 앞에서 했고 네. 여기는 이제 그런 획기적인 분석에 기반해서 한 것들은 전에 한 거고 지금은 자산관리 측면이 아니라 이제 네트워크 측면으로 나가면서 네. 프리딕션하고 네트워크에 적용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네트워크상에 대상 아까 뭐 대상 보셨을 교량이 것 같은데, 뭐한 2, 30개 있었으면은 그렇죠. 네. 이제 이런 네트워크상에 어떤 시설물들이 쭉 있을 때 그 시설물들의 현재 상황이라든가 보수 보강에 대한 우선순위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어떠한 네트워크상에 어떠한 시설물들을 먼저 보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편익이 있는가 하는 네. 것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선순위 자체 평가를 할 때 아까 그 툴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석적인 것 같이 다 때려 넣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뭐 정확하게 이제 뭔지 모르니까 한번 얘기를 해서 해볼 수 있겠죠.